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현재 3명인 비서실 인원을 4명으로 늘리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자리를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대답만 내놨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해 별정직 인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별정직 인원 4명의 직무는 김제시장 비서였습니다. 당시 김제시 의회에 부딪혔고 결국에는 3명만이 통과됐습니다. 3달 뒤 김제시는 증원하지 못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1명 줄이고 별정직 한 자리를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건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별정직을 주라고 이렇게 허용한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김제시 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서실을 별정직으로만 채우는 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3명으로 인원을 늘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입장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김제 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늘리면 절대 안 되고 비서를 늘리면 그 사람도 월급주의하고 다 하니까 비서를 안 늘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해당 법안을 다시 검토해 제출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비서실 직원을 1명 늘리려고 하는 김제시. 무리한 인원 증원으로 인해 김제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 생산 금액 가운데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마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전북 지역 총 생산의 7.6%에 달하는 3조 7천억 원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생산소득 역외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를 꼽았습니다. 또 전북 도민들이 지역 내 소비보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화폐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 소비 수요가 또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군산시가 910억 원가량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도입 4개월 만에 발행 전량이 판매되고 가맹점 8,500개가 모집돼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은 남원시에 이어 진안과 부안, 고창, 순창 등 6곳이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발행액만 4,200억 원 규모를 넘어서 전국 최다이며 연내 13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역 내 그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 발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해 지역 상가의 손님이 늘어나게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시 초산동 인근에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매설공사로 차선 도색을 다시 했는데요. 5개월 만에 도색된 부분이 훼손되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일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다시 도색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초산동 주민센터 인근입니다. 4차선 도로의 중앙을 표시해주는 노란 선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다시 칠한 듯 밝은 빛을 띠지만 곳곳이 갈라지고 심지어 조각난 곳도 많습니다.
최근 진행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 이후 차선 도색을 새롭게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선 도색이 쉽게 떨어지거나 부서집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가스관 매설공사가 진행된 지 5개월 만에 도색이 벗겨지면서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급 공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있던 차선에 대한 복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감독청인 우리 정읍시 관리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봤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뒤늦게라도 확인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라도 점검을 잘해서 공공시설물이 제대로 좀 기본을 지켜지는 공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는 해당 공사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진행했다며 5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겨울에 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요. 5월에 재시공하기로. 5월부터 초산동 주민센터 인근 547m 전 구간에 재도색 공사가 진행될 예정. 차선 도색 공사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재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옛 남원역 부지에 길 문화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남원역 일대의 경우 정유재란 때 마지막 항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옛 남원역사 일대입니다. 전북도는 이곳에 천리길 생태관광지 체험관인 길문화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4년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남원 시민들은 옛 남원 역사 일대의 역사적 배경이 배제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 남원역에는 많은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의 역사, 남원의 정신, 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예전에 정유재란 당시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정유재란 하면 만인일총 관계가 가장 역사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고 그런 역사를 어떻게 살려내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선열들의 핏자리인 남원성 북문 앞에 역사를 만들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남원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에서 그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착수보고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이랑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고 해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만들어지는 숲생태의 공간인 길문화관. 옛 남원역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우리 조상들의 핏빛 역사를 담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수정 예산안을 통해 꼼수로 예산을 넘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기존에 올린 예산에 대한 내용만 수정할 수 있지만 법령 내용이 추상적인 것을 이용해 아예 새로운 내용을 올려 의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김제시 의회는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심의날 김제시는 4건의 수정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33억 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3억 원이 소요되는 풋살 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 등 모두 4건으로 4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었습니다. 김제시 의회는 수정 예산안을 이용한 김제시 집행부의 행위가 날치기와 비슷하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수정 예산안 제도를 이용하여 국토비 보조 사업임을 내세워 의회 심의 및 동의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은 시와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시, 군, 구와 자치구는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제한된 조건 아래 수정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수정 예산안입니다.
사항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집행부가 사항을 악용해 수정 예산안에 새로운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임위가 새롭게 추가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수정 예산안 검토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정 예산안으로 예산을 올렸던 해당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승인이 늦게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 예산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장가로 저희가 예산이 통보가 됐다고 왔어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제 방망이가 두드려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수정 예산에 올린 것이죠, 이렇게. 김제시의회는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수정 예산으로 새롭게 올린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 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예산안을 올린 김제시. 김제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생각 아래 꼼수보단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읍에 전동차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철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체가 정읍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는데 내년이면 해마다 300대가 넘는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철도 산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이반면 하불입니다.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82,786제곱미터 부지에 전동차 제작 공장과 완성 전동차 시험장 등을 갖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읍 공장이 만들어지면 해마다 300대 정도의 전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원시스는 전동기와 발전기,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체로 지난해 지하철 2호선과 미얀마 철도사업 현대화 등 철도사업 부분에서 4,900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의 편리한 교통 환경과 지리적 여건 등을 검토해 공장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공업단지 중에서 특별히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KTX, SRT,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 여건과 주변의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돼 있어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넓은 부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철도 차량을 생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지로 생각이 되어서 정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철도 산업 분야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00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산업 농공단지가 인근의 다른 지자체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제작 공장과 완성 자동차 시험장 등을 갖춰 2020년 3월 완공됩니다. 연간 300량을 생산할 예정으로 약 52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52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반면 일대에 22만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고 있는 상태. 정읍시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악의 성지로 알려진 남원시에는 국악인 육성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성화된 국악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향 국악대전이 열리는 남원 지역은 국립민속국악원과 국악예술고등학교 등 국악 인프라가 높은 지역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국악 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남원 지역 한 중학교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남원초등학교 초등학교 국악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악예술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 재능을 길렀던 애들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국립민속국악원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으면서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악을 배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야금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배워서 더 좋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곡 같은 걸 칠 수 있으니까 더 성취감도 느끼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남원 지역 국악인들은 국악국 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지속적인 지원 또 관심 이런 것을 좀 가져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용성중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 국악을 좀 이끌고 나가주기를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전주 대사섬놀이와 인방울 국악제 등 대한민국 3대 경연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회가 춘향 국악대전입니다. 국악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미래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가 4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등 사업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인들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나 주차장 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세암로 상가입니다. 옷가게와 식당 등 정읍시에서 가장 중심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이지만 점점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세암로와 태평로, 쌍화차 거리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이 활성화되더라도 기존 상인이나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아무래도 상점 간의 자율성이 맡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협약을 맺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앞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암로 상권에는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의 한 부분을 번갈아가며 주차하고 있지만 장기 주차로 이어지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난 주차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를 하고 싶으면은 주차장 마크를 그리고 도로 싹 없애야 돼. 이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장사하는 데가 엄청 불편해. 근데 이제 맨날 장사한다고 자기네들이 우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읍시는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상생협약 표준안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등 제재 사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조성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 조례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협약을 해주건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요즘에 있던 것들이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전국에 있는 상생 협약 한 것을 상생 조례 한 것을 싹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이나 경주, 전주 등 기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도시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교통 혼잡.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읍시도 실패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원 월매야 시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됐습니다. 26일 문을 연 월매야 시장은 시장 내부의 경관 조명을 비롯한 갖가지 부대 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기존 25개의 매대 운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다각화해 30개 매대로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월매야 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장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특색 있는 먹거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